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기차역에서 한 어린 소녀가 백만장자의 손을 스쳤다. 투자자들 앞에서 이것을 읽고 회사를 구하세요. 쪽지를 펼친 그는 얼어붙었다. 박서준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거의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한 수 앞서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서준은 서류에 코를 박고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며 가벼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이 고요함과 질서에 익숙했다. 여기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문이 열리고 그의 비서인 아람이 문턱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긴장되어 있었고 이는 즉시 서준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박 이사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녀는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멈췄다. 누구?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며 물었다. 아람은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아플 정도로 익숙했다. 아버지,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 서준아, 오랜만이구나. 박민혁 회장이 팔을 넓게 벌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포옹했지만 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에 무슨 일로 오셨을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준이 자신의 의자로 물러서며 물었다. 몇 가지 처리할 일이 있어서 왔다. 보니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 같구나.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아들아. 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거의 칭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했다. 이 말들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그가 목소리에 긴장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민혁은 아들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씩 웃었다. 그럼 저를 믿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서준은 자신의 목소리에서 불만의 기미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희망은 있었지만 아주 작았지. 아버지는 마치 농담인 것처럼 웃었다. 어디 가서 점심이라도 할까? 서준은 망설였다. 그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좋아요. 마침내 그가 동의했다. 이 서류들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5분만 주세요. 물론이지, 아들아. 아래층에서 기다릴게. 아버지가 나가자 서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는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맴도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왜 오셨을까? 왜 지금이고?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뭘까? 박 이사님. 문가에 서 있던 아람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세요? 네, 아람 씨. 그가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연락 대기하고 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고 나갔다. 서준은 책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어 메시지를 빠르게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일어섰다. 좋아.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무슨 속셈이신지 한번 보죠, 아버지.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사무실을 나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대화가 힘들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민혁이 선택한 레스토랑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에 가까운 요리를 내놓는 곳 중 하나였다. 서준은 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지만 분위기는 즉시 그에게 너무 화려하게 느껴졌다. 새하얀 식탁보, 크리스털 잔, 어디선가 위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음악. 이 모든 것이 그의 익숙한 비즈니스 미팅과 엄격한 사무실 스타일의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서준은 어색함을 느꼈다. 반면 아버지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그래, 아들아, 어떻게 지내니? 민혁이 냅킨을 펴서 무릎에 놓으며 시작했다.
괜찮아요. 서준이 짧게 대답하며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일은 언제나처럼 모든 시간을 차지하죠. 알고 있다. 아버지는 메뉴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는 좋은 손에 있구나. 잘했어. 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말들은 마치 아버지가 억지로 하는 말처럼 이상하게 들렸다. 감사합니다. 그가 중얼거리며 역시 메뉴를 열었다. 몇 분 동안 그들은 각자 생각에 잠겨 말없이 있었다. 마침내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다. 저는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를 먹겠습니다. 아버지가 메뉴를 닫으며 말했다. 그리고 레드 와인 한 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서준이 웨이터를 쳐다보지도 않고 덧붙였다. 웨이터가 떠나자 아버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서준아, 네가 중요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다. 서준은 테이블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어떡해요? 그가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이 회사는 내 것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있지. 서준은 손바닥이 땀으로 젖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군요. 그가 경계하며 물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마치 어색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냥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것뿐이다. 서준은 가슴속에서 분노의 파도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듣는 것은 너무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이 문제들을 논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하려 애쓰며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오셨는지 알겠습니다. 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그냥 너를 돕고 싶을 뿐이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듯했다. 아니요. 서준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5년 동안 경영해왔고 누구도 저를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너는 항상 그렇게 고집이 셌지.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어조가 묻어났다. 원래 이런 놈인걸요. 서준이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저는 일하러 가야 하니 할아버지를 거의 모르는 손자나 보러 가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심장을 정통으로 찌른 것처럼 잠시 얼어붙었다. 지훈이. 그가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해낸 듯 조용히 말했다. 그래, 물론이지. 그를 보러 가야지. 서준은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그가 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이미 말했잖니, 아들아.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서준은 그를 믿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웨이터가 그들의 주문을 가지고 다가왔다.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손님. 그가 그들 앞에 접시를 놓으며 말했다. 서준은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그는 그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랐다. 서준아, 아버지가 몇 분간의 침묵 끝에 시작했다. 계약에 대한 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이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될지 상상이나 되니. 서준은 접시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정말요? 그가 회의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고 물었다.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수입을 몇 배로 늘릴 것이다. 아버지,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너는 이해해야 한다. 민혁이 주장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서준은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진심이세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게 완전히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게다가 위에서는 모든 것이 처리될 것이다. 서준은 인내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저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의 더러운 일에 얽히지 않을 겁니다. 민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준아, 기다려. 아니요. 서준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가봐야겠습니다. 그는 점심값을 지불하기 위해 테이블에 몇 장의 지폐를 던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에서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다. 그의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서준은 차에 앉아 핸들을 손가락으로 꽉 쥐었다. 몇 년 연속으로 민혁은 그에게 불법적인 사업을 하도록 설득하려 했고 이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젠장,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는 분노가 자신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핸들을 손으로 쳤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중요한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다. 서준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서류에 몰두했다. 그는 한 줄 한 줄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다가오는 계약은 실수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중요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집중을 방해했다. 박 이사님. 그의 비서 아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서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아람 씨. 퇴근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사무실을 나갔다. 서준은 한숨을 쉬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그는 지쳤다고 느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젠장, 그가 시계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벌써 늦었네. 그는 서류를 폴더에 모으고 사무실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도시의 불빛이 고층 빌딩의 유리에 반사되었다. 서준은 차에 앉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목소리들을 들었다. 여보, 아내 유진이 그를 껴안으며 맞이했다. 아버님이 우리 집에 잠시 머무시기로 했어요. 서준은 심장이 냈는 것을 느꼈다. 그렇군요. 놀랍지도 않네요. 그가 날카롭게 대답하며 유진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들은 이미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5살 난 지훈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새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빠, 할아버지가 사주신 것 좀 보세요. 그가 아버지를 보자 소리쳤다. 서준은 식탁으로 다가가 자동차를 보았다. 정말 멋진 자동차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애쓰셨네. 그가 짜증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그래, 한 가게에서 찾았단다. 민혁이 미소를 지었다. 그런 희귀한 물건들을 팔더구나. 서준은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식탁에 앉았다. 그는 그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지만 가족의 저녁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여보? 유진이 그에게 국을 떠주며 물었다. 괜찮았어. 서준이 짧게 대답했다. 일이 많았어. 아빠, 제가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지훈이가 끼어들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아직, 하지만 꼭 볼게. 서준이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계속했다. 유진은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지만 서준은 그녀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긴장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느꼈다. 서준아. 민혁이 몇 분간의 침묵 끝에 시작했다. 알다시피 나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했다. 서준은 접시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정말요? 그가 회의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고 물었다.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항상 강했지만 때로는 강한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다. 서준은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이 계약 말이다. 아버지가 시작했지만 서준이 날카롭게 그를 끊었다. 아버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너는 이해해야 한다. 민혁이 주장했다. 내 가족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다.
서준은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민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준아, 기다려. 아니요. 서준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저는 이 헛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을 때 유진은 서준에게 무엇이 불만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여보, 당신과 아버님 사이에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놀라며 물었다. 유진, 끼어들지 마. 그가 대답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유진은 서준이 업무 문제에 대해 거의 생각을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을 들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침은 서준에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고요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가족들이 이미 아침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마지막으로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탁 위에는 오믈렛과 토스트가 담긴 접시들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서준은 즉시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가 놀라움에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그의 아내 유진은 약간의 불안감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제가 일어났을 때 그는 이미 집에 없었어요. 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의 행동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없이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아빠, 콘서트에 오실 거죠? 지훈이가 물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최선을 다해볼게. 서준이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계속했다. 마침내 유진이 침묵을 깼다. 여보, 지훈이 유치원에 데려다 줄래요? 친구랑 병원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서준은 접시에서 눈을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괜찮아?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그냥 정기검진이야. 유진이 그를 안심시켰다. 알았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식사 후 그는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준은 서류를 가지러 자신의 서재에 들어갔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책상 위의 폴더들이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이상하네. 그가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는 서류를 재빨리 모으고 집을 나섰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그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지만 그것들은 그를 편안하게 두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비서 아람이 자리에 없었다. 아람 씨는 어디에 있나요? 그가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던 여비서에게 물었다. 아버님께서 30분 전에 그녀를 해고하셨는데요. 여비서가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서준은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며 폭발했다. 그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아람의 번호를 눌렀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젠장,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가 분노가 자신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는 책상에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생각들이 그를 편안하게 두지 않았다. 아버지는 무엇을 꾸미고 있는가? 왜 그는 아람을 해고했고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인가? 박 이사님. 문 밖에서 여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서준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는 눈을 뜨고 자신 앞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일에 집중해야 했지만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맴돌았다. 좋아, 나중에 처리하자. 그가 시계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서준은 서류가 든 가방을 손에 꽉 쥐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아람의 해고, 아버지의 실종, 서재의 이상한 어수선함, 이 모든 것이 그를 편안하게 두지 않았다. 그는 차에 앉아 엔진을 걸고 기차역으로 향하며 거리로 나섰다.
길을 가는 동안 그는 다가오는 투자자들과의 만남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두지 않았다. 그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지? 서준이 길을 보며 중얼거렸다. 왜 그는 아람을 해고했고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는 이 모든 것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즉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은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두르고 전화 통화를 하고 군중 속에서 서로를 밀쳤다.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기차역에서 한 어린 소녀가 백만장자의 손을 스쳤다. 투자자들 앞에서 이것을 읽고 회사를 구하세요. 쪽지를 펼친 그는 얼어붙었다. 서준은 그의 비서 아람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소녀도 익숙한 실루엣도 이미 근처에 없었다. 서준은 쪽지를 읽고 아버지가 이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럴 수는 없어. 설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치우려는 건가? 서준은 개찰구를 통과하여 투자자들의 도착을 기다리며 플랫폼에 멈춰섰다. 박 이사님,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돌아섰고 자신 앞에 중년의 키 큰 남자를 보았다. 안 이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이사가 서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만남에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서준이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차에 앉아 그러한 행사를 열기에 완벽하게 적합한 아늑한 식당으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동안 서준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그들이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즉시 창가 테이블에 이미 민혁 회장이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 민혁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 이사가 놀랐다. 네, 여러분께 놀라운 제안을 해드리려고요. 서준의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서준은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도와주러 왔다, 아들아. 민혁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숨겨진 우월감이 느껴졌다. 협상이 시작되었다. 서준은 기계적으로 전략, 재무,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쪽지의 말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고 그것도 시급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서준은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들끓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느꼈다. 이것은 정말로 매우 유리한 제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 회사 이름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준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는 개선된 조건이 규제 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위험한 거래를 의미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아버지. 그가 그에게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것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없이 남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씩 웃었다. 서준은 그에게 불타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아버지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협박하는 것은 신사 숙녀 여러분. 통찰력 있는 시선을 가진 남자인 투자자 중 한 명인 안 이사가 침묵을 깼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거래는 우리와 박 이사님 사이에서만 독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했습니다. 민혁 회장님의 개입에 놀랐습니다. 오, 실례합니다만 개입은 정당합니다. 서준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에게 더 유리한 옵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준은 지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안 이사님. 하지만 처음 약속했던 형식으로 조건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와 5분간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투자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씩 웃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물론이지 아들아. 이야기하자.
그가 거짓된 친절함으로 말하고 일어섰다. 그들이 식당에 텅 빈 복도로 나갔을 때 서준은 즉시 말을 시작했다. 무슨 짓을 꾸미시는 거예요? 이 거래는 이미 위험한데 아버지의 제안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어요. 순진하게 굴지 마라, 서준아.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그냥 사업에서 밀려날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니? 알아요. 서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법을 어기지 않을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되겠지. 아버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네, 독립이 뭔가 의미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느냐? 너는 사업놀이를 하는 어린애일 뿐이고 나 없이는 그냥 잡아먹힐 것이다. 서준은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거절하면 아버지가 직접 이 거래를 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이지. 아버지가 씩 웃었다. 그리고 그거 아느냐? 나는 내게 회사를 되찾을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서준은 내면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압력에 못 이겨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동의했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반발했다. 그는 이 거래가 법의 경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출구를 보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감 있게 협상을 이끌었고 서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한 곳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서준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축하합니다, 민혁 회장님. 안이사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방금 부유한 미래를 확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이사님. 서준의 아버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투자자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 문서에 서명이 되자마자 식당 문이 세게 열렸다.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서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박서준 씨와 박민혁 씨,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경찰의 큰 목소리는 맑은 하늘의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서준은 멍하니 자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어서 그의 아버지도 제압당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혁이 경찰관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소리쳤다. 이건 실수입니다. 서준이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자신감은 서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보세요, 안이사님. 그들은 당신 등 뒤에서 더러운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다. 누구시죠? 서준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애쓰며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성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경멸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 누나 빅토리아다. 다만 너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 서준은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였고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거짓말. 민혁이 으르렁거렸다. 나에게는 딸이 없다. 빅토리아는 그저 씩 웃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애인이 있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는 그녀를 버리고 아이를 지우라며 돈을 얼굴에 던졌다. 여성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 서준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그의 아버지에게 시선을 옮겼다. 인나는 아이를 지웠다고 말했어. 민혁이 쉿쉿거렸다. 빅토리아는 웃었다. 아니, 아빠, 내가 네 앞에 있잖아. 그녀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번뜩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서 내게 속했어야 할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너는 그럴 권리가 없어. 민혁이 외쳤지만 빅토리아는 그저 팔짱을 꼈다. 아, 아니. 그녀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법원이 뭐라고 할지 보자.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 서준은 완전히 충격을 받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방금 그의 인생을 파괴했다. 그들을 데려가시오. 경찰관이 명령했고 경찰들은 서준과 그의 아버지를 출구로 끌고 갔다. 나는 죄가 없어요. 서준이 외쳤지만 그의 말은 식당의 소음에 묻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서준은 경찰차에 앉아 앞에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식당에 앉아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옆에 있던 아버지 민혁은 완전히 침착해 보였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심지어 씨굽기까지 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서준이 이를 악물고 참지 못하고 말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아버지가 나른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기는 하세요? 아버지가 저를 여기에 끌어들였어요. 아버지 때문에 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서준이 수갑으로 차 시트를 쳤고 경찰관 중 한 명이 짜증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감정 좀 억제해라 아들아. 공황 상태는 지금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를 배신할 수 있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한숨을 쉬고 몇 초간 침묵했다. 마치 대답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내 설교는 집어치워라. 네가 너무 올바른 척하는 거지. 그가 대답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애인을 둔 첫 번째 남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온통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믿는 환상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느냐.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서준이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빅토리아, 그녀가 옳았어요. 아버지는 그들을 그냥 버렸고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돈을 주었다. 아버지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정말 역겹군요. 서준이 분노로 불타올랐다. 진심이냐? 방금 불법 계약을 체결한 건 누구지? 아니면 누군가 너를 강요했다고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민혁이 철학적으로 말했다. 맙소사, 왜 제가 아버지를 믿었을까요? 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다. 네, 그런 시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다. 걱정 마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아버지가 씩 웃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안다. 그들이 예비 구금실로 끌려갔을 때 서준은 차가운 공허함을 느꼈다. 좁은 방, 희미한 불빛, 금속 침상. 그는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는 그동안 침착하게 앉아 팔짱을 꼈다. 이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는 연줄이 있다. 곧 우리를 꺼내줄 것이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이번에는 너무 멀리 가셨어요. 서준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심각해요. 우리는 함정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겁쟁이가 될 줄은 몰랐군. 아버지가 씩 웃었다. 내 인내심은 어디 갔느냐. 내 자신감은 어디 갔느냐. 너는 항상 그렇게 초조하지는 않았잖아. 저는 초조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을 뿐이에요. 서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버지와는 달리요. 아버지는 그에게 무거운 시선을 던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방문이 삐걱거렸고 경비원이 나타났다. 사빈 씨, 전화 한 통 할 기회가 있습니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아버지가 거만하게 말하고 경비원을 따라갔다. 서준은 혼자 남았다. 그는 딱딱한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일어난 모든 일이 악몽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고 이제 그는 출구를 찾아야 했다. 민혁 회장이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불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말없이 딱딱한 벤치에 주저앉아 주먹을 쥐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준은 비뚤어진 미소로 그를 지켜보았다. 도움은 기대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가 팔짱을 끼고 물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무거운 시선을 던졌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몸을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결국 우리는 함정에 빠진 건가요? 민혁은 마치 내면에서 들끓는 분노를 다스리려는 듯 심호흡을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 모든 것은 그 계집애가 꾸민 짓이다. 정말 대단한 년이야. 그녀는 우리를 감옥에 쳐넣기 위해 이 계획을 일부러 꾸몄다. 서준은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입술은 씁쓸한 미소로 일그러졌다. 빅토리아? 그래, 그녀가 우리를 이긴 것 같군요.
네가 지금 그녀가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켰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계좌는 막혔다. 너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번개를 뿜어냈다. 감히 그런 말투로 나에게 말하지 마라, 이 녀석아. 나는 이 회사를 무에서부터 일으켰다.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감옥에 쳐넣었군요. 서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훌륭한 수였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순진할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민혁은 주먹으로 벽을 치고 갑자기 일어섰다. 내가 감히 나에게 설교를 해? 그가 소리쳤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거래에 동의했잖아.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아버지는 숨길 수 없는 짜증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우리를 여기서 꺼내주겠다. 들었느냐? 방법을 찾을 것이다. 서준은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물론이죠, 아버지. 하지만 이제 누가 아버지를 도와줄까요? 빅토리아가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변호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겁니다. 그뿐인가요?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이름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민혁은 욕을 하며 감방을 이리저리 거닐었고 불안하게 재킷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녀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분명히 알고 있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서준이 말했다. 닥쳐. 민혁이 폭발했다.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 나는 어떤 년이 내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서준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고개를 저었다. 그는 갑자기 엄청난 피로감을 느꼈다. 아세요, 아버지.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이 더러운 게임에 질렸어요. 그들은 침묵했다. 감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문 밖에서 경비원들의 희미한 목소리만 들렸다. 그들 앞에는 긴 날들의 조사와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혁 회장은 다른 감방으로 옮겨졌다. 서준은 자신의 감방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질문이 맴돌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없었다. 그가 감옥에 갇혔고 그의 삶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가족과 아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생각하려 애썼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멀고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다가오고 있었다. 초는 끝없이 늘어졌고 감방 문이 열렸을 때 서준은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경찰관은 아무 말 없이 문가에 서서 그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몸짓으로 보여주었다. 박서준 씨,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마법처럼 서준은 자신이 억누르려 했던 두려움이 그의 모든 방어벽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경찰관이 그의 뒤에 서서 수갑을 채웠다. 서준은 저항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이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말없이 경찰관을 따라갔고 생각은 여전히 머릿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들은 빅토리아가 테이블에 앉아 얼굴에 희미한 승리의 표정을 띠고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작은 방에 도착했다. 들어와, 서준. 그녀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조롱하는 듯했고 눈은 차가웠다. 나를 보는 게 기쁘지 않니? 서준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감추려 애쓰며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이 만남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빅토리아는 좋은 의도로 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게서 뭘 원해? 그의 목소리는 엄격했고 시선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빅토리아는 씩 웃었고 서준은 그녀의 시선이 마치 언어적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냥 정의가 승리하기를 원할 뿐이야. 그녀가 테이블로 다가가 마치 거래를 체결하는 것처럼 기대며 말했다. 너는 정의에 반대하지 않지, 그렇지?
서준은 내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가락을 주먹으로 쥐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굴복하면 이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 그의 목소리는 내면에서 모든 것이 들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했다. 빅토리아는 마치 자신의 작은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방을 걸어 다녔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우아함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모든 발걸음에는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다. 그녀는 창가에 멈춰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준을 향해 돌아섰다. 우리 엄마는 내 아버지 밑에서 비서로 일했어. 알다시피 그는 항상 그녀를 위해 아내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 계획은 컸고 꿈은 밝았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분노로 가득했다. 그러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그녀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엄마를 회사에서 쫓아내고 아무런 동정심 없이 그녀를 쫓아냈어. 서준은 심장이 무겁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이 모든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나는 무슨 상관이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의 공격적이었다. 너는 나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지만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것은 오래전 일이고 나는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책임이 없어. 빅토리아는 멈춰 서서 그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밤처럼 검게 변했다. 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서준.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차갑게 들렸다. 우리 엄마는 네 아버지가 그녀를 생계수단 없이 남겨두기 위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 그는 그녀를 비방하고 사기꾼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너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 아버지가 내 엄마에게 그렇게 대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그가 절제하며 말했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즉 통제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빅토리아는 씩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경멸로 가득했다. 내 동정은 필요 없어.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네가 네 회사에서 손을 떼기를 원해. 서준은 놀라움에 움츠러들었다. 회사에서 손을 떼는 것, 그것은 그의 삶이었고 그의 꿈이었다. 그는 가족과 사업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가 모든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빅토리아는 웃었다. 그 웃음은 독과 악,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그럼 너는 네가 원하는 만큼 빨리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야. 네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네 아들은 이미 15살, 어쩌면 그 이상일 거라고 상상해봐. 그가 일어난 모든 일 후에 아빠를 보는 것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가 너를 증오할 거라는 걸 이해하니? 그녀의 말은 서준을 아프게 쳤다. 그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어떻게 상처를 입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그냥 조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손에 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 그의 아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위협했다. 정말 대단한 년이군. 서준이 계속할 수 없어 고개를 저었다. 빅토리아는 마치 자신이 이겼다고 느낀 것처럼 씩 웃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즐거움을 느끼며 웃었다. 믿어봐. 나는 네가 상상도 못할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았어. 이건 나에게 칭찬이야. 이 말과 함께 그녀는 마치 이미 대화를 끝낸 것처럼 문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무언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 며칠 줄게.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다시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복을 입은 남자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면회실로 데려갔다.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서준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은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다. 몇 분 후 유진이 방으로 들어왔고 그가 체포되어 겪은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것은 분노도 놀라움도 표현하지 않았다.
눈에는 피로와 모든 것이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이해가 읽혔다. 여보.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빅토리아가 우리에게 왔었어요. 그녀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서준은 피로와 불안감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서준은 그 안에서 숨겨진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제안에 동의해요. 서준은 대답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으려 애쓰며 눈을 감았다. 빅토리아는 그에게 회사에서 손을 뗄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그의 가족을 내버려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감옥에서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의 대가는 높았다. 그는 빅토리아의 요구를 이행하면 자신의 원칙과 가족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들과 유진을 그리워했다. 유진, 당신은 그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가 목소리에 무거움을 담아 말했다.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될 거야. 유진은 시선을 떼지 않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냥 포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서준, 당신 정말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결단력이 들렸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도 잃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변할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서준은 심장이 고통스럽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 옳았다. 그는 저항하면 감옥에서 수년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냥 자신의 회사를 넘겨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옳았다. 그것은 그의 성취였고 그의 사업이었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배신일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준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머리를 손으로 감쌌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 나는 빅토리아가 이기도록 내버려 둘 수 없지만 당신들을 잃고 싶지도 않아. 유진은 조용히 한숨을 쉬고 그의 손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그녀의 제안에 동의해야 해요, 서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해야 해요. 지훈이와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서준은 내면의 저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이해했다. 유진과 지훈, 그의 가족. 그녀는 이 세상에서 그의 버팀목이었고 그의 유일한 힘의 원천이었다. 그는 그들을 잃을 수 없었다. 당신이 오라.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운명에 체념한 듯했다. 나는 감옥에서 10년을 보낼 수 없어. 나는 당신들을 잃을 수 없어.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이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암묵적인 요청처럼 들렸다.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가 마치 어깨에서 돌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안도하며 말했다. 동의합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쥐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와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안도감이었다. 고마워요, 서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유진은 차에 앉아 불안하게 핸들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있었고 그 모든 생각은 하나의 목표, 즉 빅토리아를 만나는 것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서준은 빅토리아의 제안에 동의했고 이제 그녀는 이것을 알려야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유진은 빅토리아와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출구로 향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내면의 감정 폭풍에도 불구하고 침착해 보이려 애쓰며 옷을 몇 번 고쳤다.
유진은 빅토리아가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 문제에는 너무 많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야망이 얽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출구가 없었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 빅토리아는 이미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유진을 보자 그녀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다. 유진 씨, 빅토리아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앞으로 나아갔다. 빅토리아는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서준 씨가 동의했어요. 유진이 목소리에 긴장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는 당신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빅토리아는 마치 자신의 승리를 즐기는 것처럼 잠시 얼어붙었다. 그녀는 유진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과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 오, 듣기 좋은 소식이군요. 그녀는 다시 테이블에 앉아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어요. 그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준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빅토리아는 자신의 성공을 확신했지만 그녀는 서준의 결정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유일한 출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빅토리아 씨, 그의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그렇게 했어요. 빅토리아는 웃었고 그 웃음은 공허하고 차가웠다. 네, 그 점에서는 확실히 아버지와는 다르군요. 솔직히 말해서 그가 가족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유진은 내면에서 다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빅토리아는 그냥 야심찬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험했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걱정 마세요. 곧 그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유진이 카페를 나왔을 때 그녀는 숨쉬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그들이 이 싸움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또한 곧 그들이 서준과 다시 합쳐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 달 후 유진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꽉 찬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서준에게 던져지는 모든 시선은 무겁게 느껴졌다. 판사가 연단에 올라 판결을 내렸다. 박민혁 씨, 그의 목소리는 판결처럼 단호하게 들렸다. 재산 몰수와 함께 11년의 징역에 처하고 회사는 빅토리아 전 씨에게 넘어갑니다. 판사의 말은 서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내면의 모든 것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의 과거의 끝이었다. 판결을 들으면서 그는 이제 자유뿐만 아니라 그의 삶 뒤에 있던 모든 것, 즉 그의 회사, 그의 유산, 그의 성취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이 말들 이후 공기 중에는 빅토리아의 승리의 무거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맨 앞줄에 앉아 적들이 패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참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승자의 미소로 번졌고 이는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이곳의 주인인지를 느끼게 했다. 빅토리아는 만족스러운 눈으로 서준을 지켜보았다. 서준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민혁 회장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끌려 나갔을 때 빅토리아는 특별한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서준에게 다가왔다. 동생,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하는 듯했다. 일이 필요하면 내가 비서로 써줄 수 있어. 서준은 폭발하지 않으려 애쓰며 턱을 꽉 쥐었다. 그는 분노가 내면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승자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칠 수 없었다. 지옥에나 가라. 그가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는 빅토리아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분노는 옆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손은 다시 주먹으로 쥐어졌지만 그는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곳을 떠나 이 한 달을 영원히 있는 것뿐이었다. 서준과 유진은 법정을 나섰다.
그들의 발소리는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다. 건물 창밖으로는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서준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그곳을 향해 있었다. 햇살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었다. 여보, 유진이 그의 몸이 긴장되어 있는 것을 느끼며 그를 껴안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준은 그녀에게 시선을 옮기며 심호흡을 했다. 모르겠어.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우선 정신을 좀 차리고 싶어. 그들은 차로 걸어가 앉았고 서준은 유진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 손을 얹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빠져들고 싶은 평온의 순간이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꾸민 일에 당신은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함께 있을 거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이제 뭘 할 계획이에요? 그녀가 계속했다. 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세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지에서 시작할 거야.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하지만 이제 이것은 오직 내 회사일 뿐이고 누구도 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나를 대신해 결정할 수 없을 거야. 유진은 그에게 미소를 지었고 서준은 내면에서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의 가족. 그들은 침묵 속에서 집으로 향했지만 이 침묵은 그에게 중요한 무언가였다. 차가 집 앞에 멈췄고 서준이 문을 열자마자 사랑하는 아들 지훈이가 그를 맞이했다. 아이는 밝은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눈은 반짝였다. 아빠, 돌아오셨어요. 지훈이가 제자리에서 뛰며 그를 향해 팔을 벌리며 기쁘게 외쳤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고 일어난 모든 사건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껴안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들은 꼭 껴안았고 서준은 심장이 다시 평온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집에 왔어, 아들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서준이 지훈이에게서 조심스럽게 몸을 떼어내며 말했다. 지훈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다음 갑자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듯이 계속했다. 아빠, 내일 유치원에서 콘서트가 있어요. 꼭 오실 거죠? 네. 모든 부모님들이 오실 거예요. 저는 리허설 때처럼 노래할 거예요. 아빠를 위한 특별한 노래가 있어요. 그는 흥분해서 뛰어오르며 즉시 손을 흔들었다. 서준과 유진은 시선을 교환했다. 서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다. 물론이지, 갈게. 서준이 다시 몸을 숙여 아들을 안아 올리며 말했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너는 진짜 가수처럼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거야. 지훈이는 웃으며 기쁘게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의 작은 손이 서준의 목을 감쌌고 그는 심장이 다시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